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성입니다. 저는 어릴 적 무척이나 가난했어요. 어머니는 시장에서 나무를 팔아 저를 키우셨죠. 이른 새벽 어머니는 나무를 캐러 뒷산에 가곤 하셨습니다. 저는 자고 있다가 어머니가 나가고 나면 그제야 어기적거리며 일어나 방 안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밥상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상보를 걷어 올리면 매번 반찬은 똑같은 나물과 김치뿐이었죠. 가끔은 그게 싫어 안 먹고 가는 날엔 저녁 때 돌아온 어머니가 다 쉬어 꼬부라진 밥을 아깝다 하시며 물에 넣고 팔팔 끓여 저녁을 드시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음식 쓰레기를 왜 먹느냐고 화를 내곤 했죠. 어머니는 이렇게 끓이면 다 괜찮다 하시며 맛만 좋다고 드시곤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셨습니다. 중학교 때는 가난한 어머니 때문에 내 삶이 비참하다고 생각했고,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해서 사람들이 날 무시하지 못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어려운 형편의 준비물을 잘 챙겨가지 못해 창피한 날들이 많았죠. 그래도 어머니께서 도시락만큼은 늘 챙겨주셨어요. 도시락을 깜빡하고 두고 온 어느 날, 일 나가셨던 어머니가 어찌 아셨는지 학교로 도시락을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분명 본인은 굶어가며 일하시고 제게 저 도시락을 주기 위해 온 것이 분명했죠. 어머니는 사고로 절단된 왼손을 오른손으로 감추신 채 선생님께 연신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시고는 저를 찾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왼손을 옷깃 속에 숨기며 오른손으로 도시락을 건네주셨어요. 평소 절 안 이쁘게 보던 부잣집 아들 현수가 너네 엄마 손 하나 없더라. 몰랐네. 너 병신 새낀거. 라고 말하는데 그놈 주변에 있던 놈들은 뭐가 재밌는지 낄낄거리더군요. 눈앞에 번개가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그놈을 정신없이 패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달려와서 저를 말리셨고 그때서야 싸움이 끝났어요. 그날 제 어머니는 학교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그놈 어머니께 잘못했다고 비셨어요. 오른손으로 왼쪽 손목을 비비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사정을 하셨죠. 그 부잣집 아줌마는 아줌마, 우리 아들 얼굴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불쌍한 척 미안하다고 하면 다예요. 종표 엄마가 장애인이라고 애 막 키우면 안 되지. 라며 말하는데 어머니는 계속 죄송하다는 말뿐이었어요. 결국엔 우리 어머니가 딱해 보여서 자기가 용서해 주는 거라며 생색 아닌 생색을 내고는 일이 마무리되었고 저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봉사활동으로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죠.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저는 오히려 어머니께 큰 소리 치며 다시는 학교에 오지 마요. 엄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요? 라며 어머니께 상처가 될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니는 담담하게 그래 알았다. 엄마가 이래서 미안하구나. 라고 하시고는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아주 어릴 적에 공장에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공장에서 작업을 하는데 기계에 물건이 끼어서 그걸 꺼내려고 올라갔다가 갑자기 기계가 작동하는 바람에 왼쪽 손목이 절단되는 큰 사고를 당하셨다고 하셨어요. 더 이상 공장 일을 할 수 없어 산에 가서 나무를 캐다가 파셨다고 하셨죠. 저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하게 공부를 했고 어느 순간 저는 학교에서 1등을 하는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하게 되자 저를 더는 무시하는 아이들이 없어졌고 현수만 저를 괴롭힐 뿐이었죠. 시험 전날 제 책상 위에 우유를 부어놓기도 하고 가방을 화장실 쓰레기통에 넣어놓기도 했습니다. 현수의 심한 장난에 아이들도 더는 현수를 곱게 보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현수는 그러한 시선을 의식했는지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전 공부에 몰두할 수 있었고 좋은 성적으로 고3 시절을 보낼 수 있었어요. 저는 의대에 진학을 했고 어머니는 계속해서 나무를 파셨습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집에 가던 날이었어요. 시장을 지나는데 어머니는 시장 귀퉁이에서 나무를 팔고 계셨죠. 옆 가게 떡집 아줌마가 종표 엄마, 아이 옷 좀 하나 사 입어. 아들도 학비며 기숙사비며 다 나오는 의대에 갔다며. 이 추운 날씨에 그러다 감기 들겠어. 춥기는요, 괜찮아요. 전 우리 예비 의사 아들 생각만 하면 춥고 배고픈 건 아무렇지도 않네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아들 뒷바라지 해주려면 한 푼이라도 아껴야죠. 라고 말하는데 어머니는 오들오들 떨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 또래쯤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어머니 앞으로 담요를 들고 가 무릎을 덮어주었어요. 그 여학생은 우리 동네에서 얼굴이 제일 예쁘기로 소문난 옷가게집 딸이었습니다. 현수도 그 여학생을 마음에 품었고 자주 옷가게에 들러 옷을 사가곤 했죠. 저도 그 여학생을 남몰래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뿐 그 여학생에게 말 한 번 걸어본 적이 없었어요. 보잘것없는 내겐 누굴 좋아하는 마음도 사치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어머니께 그날 본 일을 이야기하며 그 아이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여학생에 대해 입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가 마른 기침을 하고 있으면 따뜻한 물을 떠다 주기도 하고 더운 여름엔 음료수와 부채를 쥐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이 절 알고 있다고 학교에서 공부를 제일 잘했던 애라며 제 칭찬도 많이 했다더군요. 어머니와 그 여학생의 인연은 꽤나 오래된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산에 가서 나무를 캘 때 그 여학생이 좋아하는 나무를 캐어다 주곤 했다네요. 어머니와 이렇게 길게 얘기해 본 게 언제인지 그 여학생의 이야기로 저희 모자는 그날 밤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공중보건의로 일할 때 어머니를 뵙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어머니를 뵈러 시장에 가보니 옷가게 앞에 현수가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그녀를 찾아왔더군요. 그녀는 현수의 고백을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였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내심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현수네는 이 동네 유지였거든요. 가게에서 뛰쳐나오던 그녀는 절 보고 깜짝 놀란 듯 하더니 냅다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께 무슨 일이냐 물으니 수정이가 싫다는데 현수가 자꾸만 저렇게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현수가 수정이를 찾아오는 게 싫은 눈치였죠. 그날 어머니 옆에 앉아 함께 나무를 팔았습니다. 어머니는 오는 손님마다 우리 아들이 의사라며 자랑하시고 저는 그런 말을 하시는 어머니를 말리곤 했네요. 어머니와 일찍 장사를 접고 자리를 일어나려는데 수정이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편지를 내밀더니 금세 가버리더군요. 어머니는 뭐라고 써있냐고 궁금해했지만 저는 왠지 부끄러운 마음에 편지를 얼른 주머니 속에 감추었어요. 편지는 그녀가 저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밤 찾아간 운동장에 그녀가 나와 있더군요. 어색하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 수정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녀의 취미는 만화책 보기이며 현재 디자인을 전공해서 디자인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녀의 꿈은 동대문에 입점해서 자신이 디자인한 옷을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수에겐 마음이 없는데 자꾸 찾아와서 난감하다며 아까 그런 모습을 저에게 보인 게 너무 창피하다고 했죠. 사실 저와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는데 내가 현수 보고 오해할까봐 용기 내어 저에게 편지를 준 것이라고 하더군요. 아마도 그녀가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혼자서 설레며 좋아했네요. 그날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날 우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어머니를 뵈러 왔다는 핑계로 수정이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공중보건의를 마칠 때쯤 수정이에게 고백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제대하기 3개월 전부터 그녀에게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무리 편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죠. 저는 제대 후 수정이를 찾아가 보았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께 소식을 물었지만 어머니도 어느 날부턴가 수정이가 보이지 않는다며 걱정하셨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날 무렵 전공의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응급실에 교통사고 환자가 들어왔다는 콜을 받고 가보니 60대 아주머니가 다리가 심하게 골절되어 있었고 남자는 유리 파편에 얼굴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현수 어머니와 현수였어요. 그리고 그들 뒤로 들어온 환자를 보고 전 경악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바로 수정이었고 수정이는 만삭 상태에 임산부가 되어 있더군요. 현수의 어머니는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고 수정이는 아이를 잃어야 했죠. 현수는 얼굴에 붕대를 감은 채 수술 담당의에게 멀쩡한 어머니 다리를 잘랐다며 고성을 질렀고 자기 아기를 살려내라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수정이 아이의 아빠는 다름 아닌 현수였던 거죠. 현수는 제 얼굴을 알아보고는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종표야, 너 종표 맞지? 내가 너한테 그동안 못된 게 군 거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 다리 좀 다시 붙여주라. 응? 내가 이렇게 빌게. 라며 울부짖는데 이전 일이 떠올라 만감이 교차하며 저도 마음이 무척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정이었어요. 수정이는 자궁이 파열되어 더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고 아기를 잃은 수정이는 매일매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수정이의 병실을 방문했어요. 수정이는 말이 없었고 창밖에 나무에 낙엽이 지는 것만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그녀가 평소 좋아하던 꽃을 매일 사서 그녀의 병실에 꽂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퇴원하기 전날 제 연락처를 손에 꼭 쥐어주며 힘들 때 꼭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녀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를 찾아뵈러 간 날이었어요. 수정이네 옷가게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곳엔 수정이의 어머니 앞에 현수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아니, 멀쩡한 애 임신시켜서 데려가 놓고 혼인신고도 못하게 하더니 이제 나이 못 갖는다니까 내쫓은 게 누군데 그래? 자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장모님 죄송합니다. 수정이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세요. 누가 자네 장모야? 우리 수정이 자네 엄마한테 그만큼 시달리게 했으면 이제 우리 수정이 좀 그만 괴롭혀. 자네랑 혼인신고 안 한 건 불행 중 다행일세. 수정이의 어머니는 현수에게 물을 한 바가지 뿌리고는 당장 꺼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현수가 떠난 후 저는 수정이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인사를 드리고 수정이 소식을 여쭈니 수정이는 서울에 자리를 잡고 회사에 취업했다고 했죠. 저에게 수정이의 연락처를 쥐어주며 연락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 늘 감사하다는 말을 덧붙이셨어요. 저는 어리둥절해하며 왜 저희 어머니께 감사하느냐 여쭈니 수정이 어머니는 제가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 어머니와 수정이 어머니가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에 저와 수정이를 공장에 데려간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저와 수정이가 공장 기계에 올라간 걸 뒤늦게 발견한 저희 어머니가 기계가 작동하기 직전에 몸을 날리셨고 저희 둘은 무사했지만 어머니는 손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신 거라고 하셨죠. 수정이에겐 이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들려주어서 수정이가 제 어머니를 각별하게 생각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 옷가게를 나와 어머니가 앉아 계신 시장터로 걸어갔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어머니가 잘 보이지도 않았죠. 어머니, 죄송해요. 저 때문에 손 그렇게 대신 거. 전 그것도 모르고 학교 다닐 때 어머니 창피하다고 말하기나 하고.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도 눈물 지으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가 살아오신 인생을 돌아보며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사셨을지 생각하니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네가 이렇게 잘 커져서 고마울 뿐이다 하시며 이제 예쁜 색시 데려와서 네가 장가만 가면 소원이 없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곤 어머니가 보기엔 수정이보다 예쁜 아이는 본 적이 없다는
말씀도 덧붙이셨어요. 저는 서울로 올라가 수정이에게 연락을 했고 그녀와 만났습니다. 수정이는 과거는 묻어두고 그동안 그토록 하고 싶던 디자인 일을 즐겁게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늦은 고백을 했지만 수정이는 자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데 자신 때문에 제 인생을 망칠 수 없다며 거절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녀를 매일 찾아가 청혼을 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수정이의 계속되는 거절에 힘들어하는 절 보시고는 직접 수정이를 찾아가셨어요. 수정아, 네가 아줌마 소원 하나 들어준다고 했던 거 기억나니? 아줌마 소원 생겼는데 들어볼래? 우리 종표가 우리 예쁜 수정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줌마 소원이야. 들어줄 수 있겠니?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로는 그날 수정이가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제 아내가 되었고 지금은 딩크족 부부로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현순의 어머니는 조울증에 걸려 길에서 헛소리를 하는 걸 시장 사람들이 봤다고 했어요. 가족 사업을 하는 곳도 사정이 나빠져 부도가 났고 현수는 집을 나간 이후로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살아보니 사람 일이라는 게 한치 앞도 알 수가 없더라고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인연이 닿을지 알 수 없는 게 인생이고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합니다. 지금의 내 아내, 내 어머니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제 인생 목표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가진 곳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마치도록 할게요.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옛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